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일고 국어 가르치고 있는 박사라 강사입니다. 네, 이번 국어 설명회는 학생들이 이제 처음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니까 작년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중간고사의 출제 범위가 어땠고, 경향성, 영역별 경향성은 어땠으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그게 반영된 저의 내신 대비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출제 범위였는데요. 먼저 교과서는 동아출판 국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로만 나가진 않고요. 부교재, 프린트가 더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역별로는 골고루 이제 출제를 하는데, 문법, 문학도 이제 교과서 부교재에서 다 골고루 출제가 되고요. 독서도 부교재로 독서가 이제 세지문 정도를 출제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문항 수로는 객관식이 30문항, 서술형은 이제 출제가 안 돼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서술형은 출제가 안 되는데, 영역별 문항 수는 문법이 9문항, 독서가 7문항, 문학 14문항, 그리고 100점도 문학이 거의 뭐 50% 가깝게 비중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난도를 제가 좀 살펴봤을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상이에요, 상. 거의 어떤 문제는 최상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어렵고요. 관내 학교들 중에서 거의 뭐 합을 찍을 정도로, 자사 보니까 당연히 그렇기도 한데 정말 어렵고, 문학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돼요. 네, 관건은 문법이랑 독서입니다. 문법이랑 독서에서 등급이 갈라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법, 독서를 좀 잘 봐야 하는데, 영역별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문학은 부교재랑 교과서에서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아까 보셨듯이 문학은 문항 수로도 거의 다른 영역의 2배고, 100점도 거의 뭐 40대 후반, 좀 50% 가깝게 비중이 높기는 해요. 네, 다만 난도가 쉽습니다. 다른 영역에 비해서 난도가 쉽고, 선지 구성도 좀 단순해요. 이제 그러면 오히려 실수하면은 좀 여기서 등급이 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실수는 금물. 이제 문학 진도로 나왔던, 뭐 시험 범위로 나왔던 걸 정말 100% 다 마스터하는 그 수준까지 가야 여기서는 이제 실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학 문제는. 네, 다음으로 문법. 문법이 정말 헬이에요. 문법 문제 난도가 보이시죠? 수능 수준이라고 제가 박아놨죠. 절대 고일 수준 아니고, 수능 문제 어쩌면 그 이상이라고 할 정도의 문제도 나왔어요. 좀 언어에, 문법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 고3 학생들조차 틀릴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악랄하게 내셨는데, 문항 스타일도 수능형으로 이제 출제가 됐어요. 지문이 되게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문과 보기 딸린 문제가 나오는데, 보기도 굉장히 장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문도 쭉 읽고 해석을 하고, 보기에 있는 그 장문으로 제시된 보기도 해석을 하고, 또 그걸 갖다가 선지 1, 2, 3, 4, 5를 하나하나, 선지 구성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몇 구절이 아니라 선지가 2줄 이상 넘어가요. 선지 1번, 2번, 3, 4, 5번이 다.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석도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문법에서 좀 이제 극악의 난도로 출제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문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일반적인 고1 수준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수능 수준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정말 공을 많이 들여야 하고,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벼락치기, 1, 2주 전부터 절대 안 돼요. 문법 그럼 다 틀립니다. 문법에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고, 기본 문제만 푸는 걸로도 부족하겠죠? 다른 학교는 문법 교과서에 있는 그런 단순한 개념만 숙지하면은,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예문만 좀 훈련을 하면은 평이하게 풀 수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신일고는 그게 안 먹혀요. 고난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심화 문제들, 고난도 문제들, 심지어 수능 기출에서 연관된 것까지 계속 풀어나가야지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 개념도 교과서 개념보다 훨씬 심화된 개념을 익히고, 그것을 계속 다양한 예문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독서도 이제 어려웠는데요. 아까 제가
시험 범위에 독서가 세 지문이 공지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이제 시험 범위에 공지된 곳에서 하나도 출제가 안 됐어요. 막상 시험지를 보니까. 어디서 출제가 됐냐? 외부 지문을 이제 실어서 출제를 하렸는데 두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두 지문의 이제 독서 영역도 기술 영역, 경제 영역.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독서 영역이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용어나 이제 개념을 보는 것도 오래 걸릴 거고, 출처를 제가 살펴보니까 고3 평가원 기출. 또 고3들이 푸는 수능 특강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도 고3 수준인 거죠. 문법도 고3 수준이고, 신일고 괜히 왔어요? 고3 수준으로 문법 독서가 아주 아이들을 좀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문 읽는, 처음 보는 지문이잖아요. 시험 범위로 공지된 지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문 읽는 시간도 오래 걸렸을 거고, 특히 경제, 그리고 경제 기술이었고, 난도도 고3들이 푸는 지문의 수준으로 풀어야 했던 거죠. 독서도 그래서 굉장히 변별력이 생겼을 거예요. 다만 거기 이제 경제 지문으로 나왔던 게 시험 범위로 공지된 지문에 개념들이 좀 감정 연계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로 나온 지문을 공부한 게 아무 의미 없다 정도는 아닙니다. 거기 나왔던 개념들, 그리고 원리들, 용어들을 충분히 숙지했었으면 도움이 됐겠죠. 네, 그러면 독서 지문을 내신 대비 실리고 내신으로 공부할 때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할지 제가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낯선 지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냥 일반적인 내신 대비 교과서 지문을 뭐 암기한다든지 그걸로만은 당연히 부족하고, 사실 이게 수능식 풀이거든요. 처음 보는 낯선 지문을 어떤 수능형 사고 방식으로 해석하고 추론하는 그런 방식은 수능형 풀이에요. 그래서 수능적인 사고 방식이 바탕이 되어야 신일고 독서 지문은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내신 학교 일반고 내신 대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이런 수능적 사고 방식은 어떻게 체화해야 할까요? 내신 대비 뭐 한 달, 5주, 6주만으로는 절대 안 되겠죠. 내신 대비 기간뿐만 아니라 내신 대비 때도 물론 이제 농축된 그런 지문, 시험 범위로 나온 지문을 농축된 학습을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100%가 아니다. 내신 대비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 수능 수업에도 꾸준히 훈련을 해야겠죠. 꾸준히 수능형 사고를 체화해야 신일고는 앞으로의 이제 3년 동안의 내신을 좀 잘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학습 전략을 또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 뭐 문학이든 독서든 문법이든 신일고는 출제를 굉장히 독특하게 하잖아요. 자사고 중에서도 좀 독특하고 어렵게 하는 편인데, 거기에 익숙해지려면 기출문제, 신일고의 최근 몇 개년 기출문제를 학습하고 분석하고 공통적으로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를 분석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이제 시험장에서 봤을 때 문제도 그냥 순서대로 풀면 안 됩니다. 신일고는 작년 중간고사 때 이제 지문을 출제하신 순서가 문법, 독서, 문학이었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문법이랑 독서에서 정말 고난도였다고.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학생들이 풀게 되면 문법이랑 독서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낯선 지문도 나왔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출제된 문학은 쉬웠는데 이거에 앞에서 시간을 다 투자해버렸으니까 문학을 정작 풀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신일고는 출제 순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문학 지문부터 찾아가세요. 문학 지문부터 가가지고 문학이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문학부터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문법, 왜냐면 문법은 그래도 문법 개념을 계속 학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지문이 길다고 하더라도 풀어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 이렇게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이건 미리 학습한 부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독서는 이제 맨 마지막에 가져가시는 걸로 문제풀이 순서도 좀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전략들이 반영된 저의 내신 대비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내신 박살 분석 노트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교과서 지문뿐만 아니라 뭐 부교재 지문, 프린트 지문들을 꼼꼼하게 이제 학생들에게 분석을 해줘요. 근데 또 특히 신일고 문법 문제를 제가 보니까 교과서만으로는 당연히 내시지 않죠. 프린트만으로도 내시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예문이나 문법 지문으로 가져오는 것들이 대학생들이 보는 전공책 있죠. 9일 시험인데 국어과 학생들이 배우는 뭐 문법 총론 이런 거에서 좀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죠? 신일고가 좀 악랄하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국어교육과 출신이기 때문에 전공책들이 또 줄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책들도 좀 참고를 해서 학생들한테 꼼꼼히 분석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는 학생들의 이제 모든 학교 필기, 한 명 한 명 다 학교 필기를 좀 학교 수업을 충실하게 들어와라, 필기도 꼼꼼하게 해와라 해서 모든 학생들의 필기본을 취합을 합니다. 한 명 한 명 다 하는 이유는 이 선생님들이 한 학년에 2명 이상 있을 수 있고 또 학생들의 반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 모든 다른 필기들을 다 모아봤을 때 선생님들마다 반마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보여요. 그게 바로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제가 이제 그것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예상 출제 내용을 또 요약해서 정리본을 수업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주 암기 테스트를 보게 될 건데 암기 테스트는 전주에 배웠던 수업 내용을 이제 테스트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100% 주관식입니다. 물론 신일고가 서술형은 출제가 안 되고 있지만 주관식으로 하는 이유, 객관식은 찍어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냥 그날 찍어서 그냥 통과하고 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학습의 깊이가 좀 얕아요. 주관식으로 좀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그것의 내용을 좀 숙지하고 저절로 그게 좀 머릿속에 남게 돼요. 이거를 공부하고 끄적끄적 거리고 이제 써내는 그런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머리에 남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주 그걸 보고 통과를 못하면 좀 제가 힘들게 합니다. 제가 강제로 계속 남게 시켜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주관식으로 모든 게 다 주관식으로 써내야 해가지고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게 결국 쌓입니다. 누적되는 게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일고만의 내신 기출로 몇 개년 학습을 또 할 거예요. 이 모든 이제 분석들과 진도를 다 나갔으면은 기출을 풀고 제가 기출 몇 개년 기출에서도 계속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겠죠. 이것들을 또 학생들한테 머릿속에 이제 집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출제 유형, 신일고에서 좋아하는 그런 선지의 방식, 선지의 어휘도 좀 어려워요, 신일고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학생들한테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외부 지문도 뭐 문학에서도 외부 지문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기 딸린 그런 문제에서 보기 안에 뭐 다른 작품이 실릴 수 있는 거죠. 뭐 독서 같은 경우도 아까 그냥 본문 자체가 외부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훈련도 계속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로 어떤 경제 지문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 경제 개념이 포함된 기출들, 그리고 이제 만일 수능 특강 지문이나 뭐 고3 이제 기출, 평가원 기출에서 아까 냈다고 했는데 그런 기출로 낸 지문들은 또 문제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학생들이랑 계속 이제 문제 풀이를 하게 될 거고요. 또 고난도 문항 중요하다고 했죠. 일반 고1 수준으로는 풀면 안 되고 당연히 그건 이제 마스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더 쌓아서 이제 고난도 문항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집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클리닉은 뭐 온라인도 뭐 카톡이나 뭐 전화나 문자 당연히 뭐 24시간 이건 가능한 부분이고 오프라인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 요청 주는 학생들 개별 클리닉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서브노트는 시험 직전까지 제가 뭐 10분 전, 5분 전까지 볼 수 있는 단권화된 서브노트라고 해서 이걸 학생들한테 주는데 뭐 노트라고 해서 두꺼운 노트가 아니라 그냥 프린트 몇 장에 제가 그 시험 범위 안에 농축된 그 개념을 실어놓은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프린트 몇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너무 두꺼워버리면 직전까지 보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축된 버전을 이 프린트 몇 장만 봐도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쓰고 있는 교재예요. 요거 분석 노트로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
내만두라고 불러주세요. 내만두라고 해가지고 예상 문제집입니다. 이건 학생들이 매주 과제로 해오고 저랑 질답도 하고 고난도 문항을 연습도 하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매주 보는 암기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 글씨들이 학생들이 매주 써내야 하는 이런 답안들인데 이게 이제 만약 미통과하면은 다 마칠 때까지 저는 제 시험을 보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쌓이겠죠. 매주 누적이 되고 시험장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학생들이 많대요. 이런 매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지만 공부하고 암기하느라 힘들지만 다 이제 도움이 되는 작업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고요. 이번 연도에도 이제 신일고 학생들이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